이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여기 충치가 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이거 치료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치료를 한다는 건 뭘까요? 저 썩은 데를 다 파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용어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자, 보통 치과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충치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충치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 조직을 제거를 합니다. 구멍을 파는 거죠. 드릴 같은 걸 다 파죠. 당해보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파냈으니까 뭘 떼워야죠. 금도 떼우고, 뭐 레진도 떼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세라믹도 떼우고, 이런 걸 떼웁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그래요.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과하게 얘기하면 내 몸의 일부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충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이는 뼈하고 동일하게 칼슘 같은 딱딱한 무기질로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서 칼슘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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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지면 이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충치라고 불러요. 이에 골다공증 같은 게 생겼다. 이게 충치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안 보여요. 그냥 칼슘이 빠진 게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이게 초기 충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랬다가요, 칼슘이 많이 빠지면 이제 우리 눈에 슬쩍 보이려고 그래요. 무슨 색으로 보이냐? 희뜩희뜩해 보입니다. 허연 멍든 것처럼 이에 하얀색 반점이 보이면 이 자리는 칼슘이 많이 빠졌나 보다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기 하얀색은 충치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또 다른 거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약간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것도 충치예요. 그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번에는요, 그 하얀 부분, 엑스레이에 보였던 부분에서 칼슘이 더 빠지고 나면 부스러진대요. 부스러진다는 얘기는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죠.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뚫린 구멍이라 치과 의사만 가끔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부서진 자리 충치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그게 점점 더 부서져서 큰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리면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 때가 계속 끼죠. 그러면 색깔이 껌껌해져요. 그럼 그때는 환자도 보고 까만색이구나 충치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현미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얀색 충치, 그 다음번에는요 엑스레이에 간신히 보이는 충치, 그 다음번에는요 약간 구멍난 충치, 이제는 내가 봐도 까만색인 충치, 여기까지가 다 충치예요. 하지만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파고 떼워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손상받은 조직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오염된 조직을 전부 다 제거하고 거기에 대체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치료예요. 건너갈 수 없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한 현미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 까만색이 좀 보이는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도 있어요.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입에서 여긴 충치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까만색은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까만색은 색소입니다. 충치는 뭐예요? 이에서 칼슘이 빠진 거예요. 현미경적으로 빠진 거, 하얗게 된 거,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어요? 겉에가 조금 부스러진 거, 이런 부분들은 안에다가 칼슘을 계속 보충하고, 또 하나는요, 칼슘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잘 닦고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불소치하게 열심히 쓰고, 이러면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도 있대요. 이 판단을 하는 게 치과 의사입니다. 여기 선생님 까만데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나 그동안에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평생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해 가면서 이 일을 내 치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치료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치료인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내 몸에서 일부분을 제거하는 행위예요. 몸에서 뭘 잘라내고 파내는 행위입니다. 이건 치료라고 보기 어렵죠. 손상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만 손상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뭐래요? 인공물질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와 가깝게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걸 수복이라고 그럽니다. 치료는요,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환자는 자기 몸의 일부분을 드릴로 파내는 행위를 왜 자꾸 치료라고 부를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언제 해야 돼요? 그 지경이 이르기 전에. 그죠? 강을 건너가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증상 없고 불편감 없을 때 미리미리 치과에 가서, 아프지 않을 때 미리 치과에 가서 검사받고 엑스레이 찍고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칫솔질 올바르게 하고요. 수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SOD. 치간 칫솔 제 사이즈 맞춰서 잘 쓰고, 그 다음에 불소 치약 열심히 쓰고, 이 세 가지면 강 안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예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치료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보자.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자. 파내는 걸 치료라고 부르지 말자. 그건 수복이라고 부르자. 이건 제가 치과 의사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늘상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저쪽은 수복이다.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치아를 지킬 것이다. 이게 치과 치료의 진정한 의미가 되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